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5월 4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내일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시황을 한번 살펴본 후에 특징주들을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공급망 우려, 원자재 공급망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더욱더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또 FOMC 일정이 있죠. 이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에 대한 그런 우려랑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내일이죠. 그 어린이날로 인한 국내 증시 휴장이 겹치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동반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FOMC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매파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수치가 이제 시장의 예상에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려 때문에 이제 하루 휴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오늘의 좀 하락세, 이 지수 하락세를 가속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쭉 빠지는 그런 지수 모양을, 지수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232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1530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좀 혼조세였고 좀 관망하는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 311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이제 1287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1703억, 코스닥에서 195억을 매도하면서 사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매도나 이제 좀 관망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지수가 하락 나온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4일 상한가 간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네이처, FR텍, 에코플라스틱, 투비소프트 이렇게 있고요. 자,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코드네이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이제 차기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에서도 청정 에너지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F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로부터 1조 원대의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 나오고, 특히 FR텍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FR텍은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이 비우호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나프타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고무라든지 플라스틱류의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4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퍼스텍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이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렇게 지뢰 제거에 대한 이슈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한정기술 이러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 또한 인수위의 원자력 관련 정책 때문에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푸틴이 우호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하는 것을 앞서 말했듯이 승인하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중 하나죠.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자, 우크라이나가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가운데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산주이면서 로봇 관련주이기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무기 제조업 및 보안 서비스 생산 업체로 이제 2012년에 구동조란부가 구비된 모바일 로봇을 연구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과거에 지뢰 제거 테마주로 한번 분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뢰 제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나노 CMS, 자, 우리가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4월부터는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크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나노 CMS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가드 222에 대한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나노 CMS는 원래 은행권, 여권 등에 사용되는 보안환료 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멸 램프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뭐 KC 인증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도 인증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글로벌 수출에 대한 이렇게 판도를 좀 깔아놨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CE 인증으로 중동과 유럽에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점 부각받아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주공 같은 경우는 수소 엔진 트럭의 브레이크 부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주공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가공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 5월 4일 하한가 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분석도 없고요. 자, 5월 4일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조로워요. 자, 거의 뭐 저번 주까지 연일 상승 나왔고 큰 상승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곡물 관련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그렇게 올랐던 그 섹터의 종목들이 전부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성에너지,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탑, 뭐 대동기어도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이제 곡물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샘표, 뭐 대동금속도 역시 뭐 금속 플러스 이제 농기계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 나왔던 거고요. SH에너지화학, 누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매도하고 나온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주동화원까지 뭐 거의 대부분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뭐 원자재 섹터 관련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 전체적으로 뱉어내면서 이렇게 하락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 종목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한탑. 자, 일단 그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의해서 수혜받을 것으로 보여 연일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 나온 걸로 보이고요. 한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곡물 관련주로서 상승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익 매물로 하락했고요. 자, SI 리소스 같은 경우는 뭐 찾아봐도 크게 뭐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시를 보니까 얘가 공시, 특히 이제 이 회사의 매출, 수주 부분, 그 부분에서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자, SI 리소스 보면 이제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거래가 재개됐어요. 자, 그러면서 곧바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사실 이 상장 유지가 되면서 거래 재개되면 이게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왜 얘가 하락을 했는지 좀 살펴봤더니, 자, 일단 여기 띄워드린 걸 보시면, 자, 첫 번째 그 사업 부문 중에 하나인 유연탄 채굴 판매에 러시아 현지에서 유연탄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푸틴이 이 비우호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서명을 했다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유연탄도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두 번째 2탄 채굴 판매도 역시 러시아 사할린 현지에 2탄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한국과 중국 등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해서 러시아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푸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자재 유통 사업에 있어서도 큰 좀 이런 에러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동사는 류연탄, 이탄, 바이오 중류, 건축자재 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 주요 거래 상대가 러시아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자, 가정의 달을 비롯해 어린이날에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가정의 즐거움과 평화,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